라임 사태는 김용홍과 이종필 등이 지난 금융투자 대신증권 우리은행과 짜고 친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현재 이종필은 잡혔지만 라임 사태의 진짜 몸통 김용홍은 펀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막판에 수천억 원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는 베트남 또는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간 제2의 조이팔로 불릴 만한 김용홍이지만 그에 대한 기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김봉현의 폭로를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사태의 진실은 김용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를 잡으면 돈도 일부 찾고 모든 진실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 김용홍 주변을 건드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았던 윤갑근 현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 라임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던 우리은행이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의 김용홍이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때 소개받았던 인물이 우리은행 행장과 성균관대 동문이었던 윤갑근 변호사였습니다. 당시 윤갑근 변호사는 2017년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은 상태였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전관이었습니다. 동시에 그와 막역했던 황교안 전 대표가 막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은행 행장과 동문의 전관 변호사에 제1야당 대표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윤갑근에게 김용홍은 2억 2천만 원을 법인 계좌로 쏴줍니다. 대가는 우리은행이 다시 라임펀드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끔 하는 로비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에 라임 수사를 진행해왔던 남부지검은 이 윤갑근이가 라임 몸통의 로비를 대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여기서 남부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라고 할 수 있는 심재철 당시 반부패 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보고 체계를 뛰어넘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합니다. 여기서 윤석열은 제 식구 감싸기 얘기 나오지 않게 철저히 수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라임 수사 관련 기사는 김봉현의 폭로 전까지 윤갑근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대신 강기정 정무수석이 5천만 원 받았다. 청와대 이모행정관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얘기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지난 국감에서 윤석열은 야당 정치인 즉 윤갑근에 대해서는 따로 직보받고 뭉갰고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라인을 거치며 수사되게 했고 피의 사실들이 흘러나가게 한 게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강기정 정무수석의 5천만 원 받았다 진술은 김봉현의 폭로로 조작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윤석열의 검찰은 편파 수사를 넘어 정치 공작을 했다는 것으로 간주하기 충분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윤갑근에 대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윤석열의 정치 공작 행위를 낱낱이 파헤쳐야 하고요. 동시에 윤석열의 검찰이 뭉개려 했던 것은 단순히 야당 정치인 윤갑근뿐만 아니라 라임 사태 몸통 김용홍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뭉갰던 것은 아니냐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키코 사태, 부산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라임, 옵티머스까지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이 금융사기 사태의 본질은 검찰이 몸통을 못 잡는다는 겁니다. 사라진 돈을 못 찾는다는 겁니다. 언론이 몸통을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봉현과 같은 공범을 주범인 양 세우고 몰아간다는 겁니다. 얘를 보고 분노하세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 보고 분노하세요. 이들이 다 범인들입니다.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금융사기 사건의 출구 전략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검찰은 정말 무능해서 못 찾는 것인지 일부러 안 찾는 것인지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용홍을 쫓아야 하고요. 그에게 돈 받았던 윤갑근 그리고
그에 대한 진술을 직보받고 뭉갰던 윤석열의 검찰을 털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들의 쌈짓돈이 자꾸 사라지는 이 거대한 장난질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돈이 사라집니다. 마치려고 했으나 김용홍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임의 몸통을 김용홍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박훈 변호사의 최근 주장도 그러했고 드물지만 그를 가리키는 몇몇 언론사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사기 사건이 터지는 시점은 그 몸통이 그 버튼을 마지막에 누르기 때문에 이미 도주에서 잡히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김용홍이 이 라임 사태의 몸통이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김인태, 이 사람은 김용홍의 아버지입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이 금융사기꾼은 각종 건설사, 백화점 등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 자금을 상납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비호를 받았던 거물급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의 특기는 돈 세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 세탁을 많이 했으면 그의 별명이 돈 세탁소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서 아들 김용홍은 그의 노하우를 반드시 전수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 때부터 이 김용홍은 돈 세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김용홍이 등장하는 사건이 그 유명한 정은호 게이트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더 길어지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계속 하시죠. 자, 정은호 게이트는 더 페이스샵으로 유명한 정은호 레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해외 상습 도박을 했다가 걸리는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정관계 인사들한테 엄청난 돈을 뿌렸던 사건입니다. 그 중에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였던 홍만표, 노무현 대통령 소환 당시 창밖으로 지켜보면서 웃었던 그 검사, 왼쪽에 있는 이 검사가 바로 홍만표인데요. 이 사람이 정은으로부터 4년간 2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던 최유정은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뭐 좀 돌려주긴 하는데 20억 원은 챙겼다. 이 사건을 우병우 민정수석이 나서서 무마하려다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제동이 걸렸고 조선일보가 이를 보도하면서 일이 커집니다. 여기서 조선일보와 우병우 사이가 틀어졌고 이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발발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하는 바로 이 정은호 게이트에 김용홍이 등장합니다. 정은호가 해외에서 도박할 때 돈 세탁을 해준 사람이 바로 김용홍이었습니다. 수백억 원대 도박을 하면서 돈 세탁까지 안 하면 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큰 형벌을 받기 때문이죠. 이렇게 김용홍은 해외에서 카지노를 직접 차리기도 했고 이처럼 큰 손들의 돈 세탁을 해주면서 이렇게 들키기도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잡히지 않고 도주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도 아버지 김인태의 정관계 인맥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용홍을 안 잡는 것일 수 있다. 이 사람의 얼굴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저 김인태를 엄청나게 닮았다라고 전해지고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이국적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자, 하여간 김용홍이 범인입니다. 이 제2의 조이팔 검찰이나 정관계 인사들 중에 이 김용홍을 비호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번에 잡아야 합니다.